아침 외신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거의 모든 주요 외신들의 기사는 재정 절벽으로 시작해서 재정 절벽으로 이 기사가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시장 관점으로는요, 이 재정 절벽이라는 이슈는 거의 한 70% 정도 이 리스크가 현재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재정 절벽 협상이 깨지더라도 30% 정도만 추가 하락을 하고 나머지는 상승 탄력, 그러니까 상방으로 올라갈 포텐셜이 더 크다고 좀 보는 거죠. 자, 그만큼 이제 협상 타결이라는 이 카드는 어느 정도 지금 가시권에 들어오긴 했는데 완전히 좀 성과는 없는 상태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현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물론 워싱턴에서 뭐 의사봉을 땅땅땅 두드리면 끝나는 거겠지만은 일단 월가의 반응 그리고 시중의 반응도 중요하겠죠. 자, 기사 보시죠. 월가 전용 아카데미라는 명성이 붙은 콜롬비아 대학의 경제학 박사 출신이고 뉴욕 연준 임원을 거쳐서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의 수석 경제학자로 있는 에단 해리스는 지금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이목이 재정 절벽이 집중되어 있는데 워싱턴은 이에 부담을 느껴서 어떻게든지 이 재정 절벽 문제를 올해 협상을 통해 적당히 그냥 임시 방편으로 타협하고 넘어가려는 것 같은데 이거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이례적인 진단을 내놨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올해 내로 타결을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그는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시간만 연기하는 식으로 이 재정절벽 문제를 해결해 봤자 잠재적으로 미 경제와 시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리스크는 계속 남게 된다라면서 심지어 심장마비 이런 가족 병력이 있는 사람이 번지 점프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에 비슷하다고 비유를 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요. 미국 지난 대선은 뭐 대통령이 주인공이긴 했지만 이 밖에도 주지사, 상하원 의원도 같이 뽑는 그야말로 종합선거였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지난 선거에서 하원은 공화당의 과반수를 차지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회기가 시작을 안 했고 현재 그 전 의회 체제, 즉 민주당이 하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화당은 어떻게든 이번에 적당히 뭐 속된 말로 응급치료를 받거나 진통제를 맞으면서 대충 시간을 벌고 비로소 내년에 자기들이 과반수를 잡는 이 새로운 회기가 열려서 그때 칼에 손을 쥐게 되면은 요때 바로 재정절벽 문제를 우리가 수술하겠다 이러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올해 재정절벽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한데 다만 임시 방편으로 줄을 묶고 뛰어내리는 번지점프에 여기다 비유를 한 거죠. 또 다른 경제학자 의견으로는요. 지금 상황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TARP 그러니까 은행 구제계획 협상이 워싱턴에서 난항을 겪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면서 당시에도 정치인들은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나오다가 결국 전 세계 증시가 4거래일 연속 급락하고 나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결국 협상을 완성했던 사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의 진통은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이네요. 어쨌든 공화당의 저런 뭐 안 좋은 시각, 뭐 분탕질 뭐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도 저렇게 공화당이 자꾸 협상의 판을 깨려고 하는 의지를 여기서 읽을 수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랜만에 좀 유럽 소식 좀 보실까요? BBC 뉴스에서 전합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도 있고 뭐 우리 속담에 당근과 채찍이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지금 유로존은 어떻게든 그리스와 스페인을 일단은 살리자는 데까지는 의견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이들 그리스와 스페인은 정말 밑 빠진 독이 마냥 계속 돈을 퍼부어야 그나마 현상 유지라도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로 독일이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서 돈을 내주는 상황인데 참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만큼 대가가 없을 수는 없겠죠. 이 바로 유로존 통합은행 감독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유럽중앙은행 ECB가 이들 유로존 은행들 전체의 경영과 재정을 컨트롤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채찍이 되겠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한 협상의 제목에 보시는 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유로존 통합은행 감독위가 출범을 하고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면 지금 부실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스페인 은행들 같은 경우는 당장 신용등급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자금 조달하기가 한결 수월해지면서 숨통이 좀 트이겠죠. 근데 이에 대해서 사진에 보시는 이 독일의 재무장관 볼프강 슈이블레 이 사람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뭐 차기 유로그룹 의장으로 하마평이 오르고 내리고 있는 이 사람인데요. 유럽중앙은행인 ECB가 누가 봐도 이 독일의 입김이 가장 큰 기관인데 여기서 은감위 역할을 맡는 것을 독일 재무장관이 반대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의문이 들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은
유럽중앙은행인 ECB가 통화정책을 관리해야지 같은 은행들을 감독하는 것은 특히 6,000개씩이나 되는 이런 기관을 감독하는 게 자칫하면 월권의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무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좀 독일이 지금 돈을 제일 많이 내야 되는데 ECB를 독일이 컨트롤하고 이거에 대해서 왜 반대를 했을까? 뭐 여기에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독일 시중은행들까지 ECB의 감독하에 놓이는 것을 원치 않고 의회도 이거를 승인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BBC 뉴스의 분석이 나와 있고요. 반대로 프랑스는 그냥 독일이든 ECB든 다 좋으니까 둘 중 하나가 맡아서 하고 연내에 빨리 처리하자라고 독일을 압박했다는 내용입니다. 항상 권한에는 의무가 따르죠. ECB가 이렇게 유로존 6천여 개 은행들을 다 감독하면은 뭐 자본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지원도 나가야 되는데 그 돈이 결국은 독일에서 나갈 돈이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어느 정도 인지상정으로 좀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자, 이제 마지막 외신 브리핑은 한반도로 돌아오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코리아 리얼타임 보시죠.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특파원 에반 램스타드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발표를 놓고서 북한이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는 있지만 지난 4월 처음 미사일 발사했을 때만큼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권력 체계 개편에 있어서 리영호의 숙청 이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고 아무래도 뭐 김정은 지도부는 뭔가 이벤트를 통해서라도 내부의 갈등을 좀 해소하려는 외부로 돌려보려는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미사일 발사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다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낙선운동 차원의 일환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외신에서 보는 것도 외국 사람 의견도 우리 의견과 뭐 상당히 일맥상통을 하네요. 아무튼 지난번 미사일 발사 때보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조금 적은 거는 분명한데 여기에는 이번에도 아무래도 실패할 확률이 높지 않느냐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언급합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뭐 다행이지만 또 북측에서는 어차피 관심 끌기가 목적인데 이렇게 너무 또 관심이 없을 경우에 이게 또 이상한 짓거리를 할까봐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아무튼 뭐 이르면 다음 주 중반 정도에 발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 좀 지켜봐야 될 리스크입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장은 흘러갑니다. 오늘 수요일장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